이제 이건 아니지. 너 딸기밭 쪽이 만난다며. 아무 사이도 아닌데 괜히들 떠드는 거야? 내 대답에 의미가 있어? 신사옥 사업 맡은 게 이 팀이던가? 유사님 다음 주까지 사업 보고서 준비해. 에? 못하겠으면 말해. 해널티도 독박이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공과사는 구별하자고. 김로사님 대리인 이호수입니다. 너 자꾸 이따위로 굴 거야? 여러분 공감과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윤미래 씨 회의실로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대표의 부름은 생각보다 이르게 그리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미지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황급히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근길 내내 정리되지 않았던 머릿속이 다시 복잡하게 휘몰아쳤다. 어젯밤 호수와 함께한 그 순간들, 로사 할머니의 부상과 그로 인한 응급실 대기, 그리고 호수의 입을 통해 처음 들은 말, 첫사랑이었다는 고백. 아직은 낯설고 믿기지 않지만 분명히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국장과 팀장이 고개를 들었고 대표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미래씨, 오늘 신사업 관련해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살릴 겸 해서요. 그런데 팀장님이 보고서 준비가 좀 더디다고 하더군요. 팀장이 거들었다. 예, 대표님. 다음 주 중간 보고 예정입니다. 윤 선임이 건물주 측 자료는 확보한 상태고 사업 개요랑 비용 구조만 좀 더 보완하면 됩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기획 전략이 중요한 시기니까 서로 협조해서 진행해주세요. 미지는 짧게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자리에 돌아온 미지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다시 펼쳐들었다. 복잡한 숫자와 도면들 사이로 어젯밤 호수가 했던 말이 새어나왔다. 왜 그렇게 잘해줘? 미래, 너는 원래 위로 같은 거 질색이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미지는 미래가 아니다. 그래서일까? 위로가 하고 싶었다. 고장난 듯 무너진 사람에게 나도 누군가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손에 든 도면은 그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계였다.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도 작성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어떻게 구조를 짜야 하는지조차 막막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진짜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점심시간 구내식당. 소란한 식기 소리와 직원들 사이의 잡담이 가득한 가운데 미지는 식판을 들고 조심스레 식당을 둘러보다가 김태희가 혼자 식사 중인 테이블을 발견했다. 그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미지는 살짝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김태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미지는 입을 열었다. 혹시 아까 대표님 회의실에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때문이요? 제가 사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김태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부담되실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번 프로젝트 관심 있었어요. 미지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정말요? 그는 살짝 웃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업은 제가 자주 하거든요. 팀장이 좋아하는 보고서 형식도 익숙하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서 같이 틀 잡아볼까요? 그 진심 어린 제안에 미지는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해요. 김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점심 끝나고 회의실 하나 잡아서 정리해보죠. 구내식당을 나서며 미지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다. 오후 회의실. 조명이 다소 희미하게 비춰지는 공간 안에서 미지와 김태희는 노트북을 나란히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김태희는 팀장이 공유한 이전 사업 보고서 예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잡아요. 개혁, 배경, 대상 현황,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비용 계획.
중간마다 표와 시각 자료를 넣어주는 게 포인트죠. 미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멍하니 물었다. 이걸 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죠? 김태희가 미소 지었다. 다음 주 중간 보고라고 했으니까 초안은 이번 주 안에 나와야죠. 걱정 마세요. 틀은 제가 짜고 필요한 내용만 채워주시면 돼요.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부담은 여전했다. 자신이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이 일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김태희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 미지 씨 처음 왔을 때부터 조금 궁금했어요. 미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그냥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예전엔 눈도 잘 안 마주쳤고 업무 외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요즘은 자주 웃으시고 뭐랄까 더 사람 같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미지는 순간 멈칫했다. 들킨 건가? 하지만 김태희의 말은 가볍고 진심 어린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넘겼다. 그런가요? 요즘 조금 노력 중이거든요. 김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쨌든 전 지금의 윤미래 선임이 더 좋습니다. 함께 일하기 편하고요. 그 말은 평범한 직장 동료의 칭찬이었지만 미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자리의 자신으로. 윤미지 아니 윤미래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김태희와 함께 회의실에서 사업계획서를 정리한 뒤 겨우 퇴근 시간을 맞이한 미지는 지친 눈으로 사무실을 훑었다. 텅 빈 야근 층계참. 그 사이로 유독 눈에 밝히는 그림자 하나. 팀장이 회사 사장을 데리고 현장 점검을 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오늘 로사 건물주 쪽 미팅은 미뤄졌습니다. 팀장이 낮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건물주분이 허리를 다쳐서 입원하셨대요. 미지는 로사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지난번 부상 이후 제대로 된 안부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무작정 가게를 찾아가 어항을 들이밀었던 지난날의 그녀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숙해 보였다. 그럼 병원에라도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팀장에게 그렇게 물었고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선은 연락만 받고 있는 상태래요. 호수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쪽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호수가? 잠깐의 놀람과 동시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쿡 찔렀다. 이제는 회사 일로 얽히는 것이 당연해진 관계.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호수를 마주할 때마다 마치 숨겨둔 진짜 얼굴이 드러날까봐 조심스럽기만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미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으로 가도 될까요? 보내지 못한 문자. 지운 뒤 다시 적었다.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로사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인정할 용기가 부족했다. 두솔리. 하늘빛이 붉게 저물어가는 시간. 서울에서 윤미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윤미래는 여전히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시골집을 오가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병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간병인의 얼굴이 반긴다. 미래씨 드디어 오셨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할머니 머리 오늘은 꼭 좀 부탁드려요. 머리가 너무 자라서 가위질도 어렵겠다 하셨어요. 미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사실 머리는 제가 잘 못 깎는데. 간병인은 미소를 지으며 수건과 작은 이발용 가위를 내어주었다. 괜찮아요. 마음만 받으셔도 돼요. 할머니도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잠시 뒤 병실 창가 옆 의자에 앉은 할머니 앞에 선 미래는 손에 힘을 잔뜩 주며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다.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하고도 평온했다. 미지야, 아니 미래지? 잘 지냈어? 그 말에 미래는 멈칫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두 자매를 단번에 알아봤다. 그 눈은 여전히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미래.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둘 다 고생이 많구나.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거야. 사람 마음은 쉽게 숨길 수 없는 거란다. 미래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곱씹었다. 가위를 움직이던 손이 살짝 멈췄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치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자기 속에 오래 감춰왔던 무게를 조용히 녹여내는 듯했다. 한편 마을 식당 앞 김로사의 가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미지는 로사 할머니가 허리 부상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틈날 때마다 병원으로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다. 로사는 말은 없었지만 처음보다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가끔은 다음엔 딸기청도 좀 가져와 봐라고 슬며시 말을 붙이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서울의 미지는 미래의 이름으로, 미래는 미지의 이름으로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며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다.